토지거래 허가 유동조무입니다. 자, 어디 보냐면 책에 132페이지 판소로 들은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동조무요 한번 볼게요. 각각 을이 있잖아요. 5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하는데 6월 1일 날 허가를 받습니다. 요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무효다? 유동조무효다. 자, 이 토지가 있잖아요. 이 X 토지가 토지 거래 뭡니까? 허가구역이다. 자, 이거 중개사법 할 때 또 나오죠. 허가는 누구한테 허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허가. 그럼 허가 받을 때까지 뭐라고요? 무효지. 그리고 허가 받으면 유효.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유동조무효다. 무슨 말 알겠어요? 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무슨 무효다? 유동조무효단 말이야. 그 비슷한 게 뭡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협의 무권 대리도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 맞죠? 이게 무슨 무효다? 유동조무효다 말이야.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됩니다. 자, 허가부터 이제 요거 확정적으로 유효되는 것부터 봅니다. 자, 책에는 어디냐? 책에 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자, 136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136페이지에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유효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지정이 해지됐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또 적어놔야 돼요. 세 번째.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거기 다 있죠? 자, 그래서 1번 지정해제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세 번째 줄 가시면 자, 허가구역 기간 지정 기간이 만료로 이를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자, 그리고 또 그다음 2번 허가를 받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뭐가 됩니까? 소급 해석 계약이 유효가 된다. 돼 있죠? 맞아요? 그 세 가지 다 정해놓은 게 뭡니까? 요 세 가지잖아.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고 소급에서 유효된다 내용이고 지정 해지됐을 때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가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다? 유효가 되는 경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자, 앞에 페이지 바로 넘기면 됩니다.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자, 우리 책 말고 다른 책, 방문각 책에 보면요. 순서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내용 들어가요. 근데 우리 책은 이제 좀 다르게 하려고 앞뒤로 바꿔봤다고. 알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있지. 자, 그럼 정리합시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또 무효 또는 뭐가 있을 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 하더라도 사기 강박이 있다든지 매매 계약할 때. 예? 자, 그다음에 비진여사별지 통지가 비시했단 말이야. 예? 이런 경우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뭐가 된다? 취소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이를 하더라도 사기 강박, 비진여사별지 통지가 비시 같이 무효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뭡니까? 허가제는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죠. 근데 이걸 배제 잠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한 특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불능한 조건의 정정을 보시면 정지 조건부인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불정, 무. 계약하지 않기로 또 뭐 했을 때 명백히 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이런 내용이 135페이지 돼 있어. 맞아? 자, 타이틀만 현갑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무슨 처분이 있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자,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불허가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배제나 잠탈 특약을 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것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다.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뭐 됩니까? 무효가 되죠? 맞아요? 바로 옆에 33m 기출입니다, 그게. 33m 기출. 옆에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 또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럼 계약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때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33에 기출돼 있죠? 그게 33의 기출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정지조건문제 불성취로 확정됐다. 불정무입니다. 불정무.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갑니다. 어디 가냐면 133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133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거꾸로 왔죠? 자, 확정적 무효인데, 확정유효. 뭐 있을 때? 허가나 지정해제 기간 만료됐을 때, 또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뭐 있습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배지잠탈, 불능조건이면 정조건이면서 불정무,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이럴 때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어디 있는데, 요건 없네. 다른 책에는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책만 요거를 앞으로 또 빼놨어. 어디냐면은, 요게, 자, 그게 어디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133페이지에 그 6번 있죠, 6번. 6번 있습니까?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 주장도 가능하다 돼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토지거래 당사자가 표시와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있지. 비통차.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돼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책 반문각 책에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무효 사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요 따로 빼붙다고. 알죠? 근데 여기 딱 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알죠? 왜?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거든. 아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3페이지 내용. 자, 보세요. 무슨 상태일 때? 이 보세요. 매매 계약했는데 허가 받을 때 요 사이에 무효가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하잖아.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유동적 무효가 되면은 서로 이행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뭐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자,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행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아직까지 뭐 받지 않았으니까?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갑이 열보고, 야, 임마, 5월 15일 날 중도 주기로 했잖아. 빨리 둬. 그러면 어린 뭐랍니까? 야, 임마, 아직 허가도 받지 않았잖아. 좀 기다려봐, 임마. 야, 계약 해지다 하면 뭐랍니까? 해지라 하면 뭐랍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 유동적 무효도 안 배웠나? 야, 하겠나? 응? 아직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임마. 니 중동 주기로 했지만 내가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행을 촉구할 수 없어.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있다, 판례, 책에. 알죠? 그러면 아직까지 매매 계약했는데 허가받기, 좀 예를 들어봤어. 예를 들면은, 어디요? 옛날 우리 지금 토지거래 하고 지정된 게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울주군청 옆에 있잖아요. 그게 농수산물 온다고 그래도 지정해놨잖아, 또. 알아요? 알아요? 그래. 그래서 지정해놨는데, 5월 계약하고 5월 15일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줬다. 이행 청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줬다 그래서 계약 해제해도 돼? 안 돼? 안 되고 채무 불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판례 있잖아.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뭡니까? 발 붙이면 돼요. 발.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아는 게 힘이야, 그래서. 맞죠?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이런 얘기. 됐어요? 이거 다 나왔단 말이야.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아직까지 허가받는지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 계약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자, 책의 줄구로 갑시다. 첫 번째, 1번의 타이틀의 행간편. 이행 청구 불가. 1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두 번째 줄 끝에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현관패다 그러면 돼. 찾았어? 네, 그 다음에 2번. 자, 위반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 없대. 자, 그 1번, 2번 내용 딱 묶어 놓으시면 되고요. 3번. 계약금의 반환 청구. 이 나옵니다. 계약금. 우리가 이제 요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꼽아 안 꼽아? 없죠. 요 계약금이야.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합니까? 계약금 반환 언제 한다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똑같아.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유동적 무효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외우지 말고 하면 봐봐. 유동적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금 돌린다는 건 뭡니까? 야, 있어봐라 임마. 허가 받을지 불허가 받을지 보자. 맞지? 근데 계약금 돌린다면 돼 안 돼? 안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 내가 무효니까 돌려주는 거야. 맞지? 그런데 한번 볼래?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됐어? 근데 왜 틀려?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거. 별표 해놨지? 근데 앞에 확정적 됐어? 연상돼야 돼 연상. 에? 오케이? 계약금 반환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유동적 무효일 때는 X. 보게 된다. 시험에. 모의고사 치면 많이 나온다 진짜. 알겠죠? 계약금의 반환은 무슨 무효일 때? 확정적 무효일 때. 자, 그리고 또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하고 싶어. 교부자는 뭐고? 포기하고. 교부자가 누구야? 계약금 꼽은 요 을 얘기하는 거고, 수령한 사람이 누구야? 계약금 수령한 사람이 갑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하고 배액산하고 계약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다. 자, 요렇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원상회복이나 연상회복 의무나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손해배상 적읍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는 몇 페이지 참조? 82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건 계약금 계약할 때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으면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됐죠? 이게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은. 계약금이 뭐로 쓴단 말이에요? 해약할 때 해약금으로 쓰인다고요. 그 해약금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배액상환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책에 133페이지. 자, 계약금에 반환했고요. 3번 했고 별표해 놓으셔야 돼. 계약금 반환은 무슨 무효 상태일 때? 확정적 무효일 때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보세요. 유동적 무효 현관 빼놓으시고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 현관 빼놓고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언제 하는데 가면? 확정적 무효일 때 한다고요. 자, 4번 내용입니다. 계약금의 해제 565조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가 된다. 찾았습니까? 됐죠?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귀책사유자의 무효주장. 자, 귀책사유 확정적으로 무효됐다. 그래가지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무효를 귀책사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번째 줄 주시고, 귀책사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6번 아까 설명했고 7번에 별표를 해놓습니다. 자, 32의 기출 나왔었죠. 자, 요거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간생각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각 등기 하면 절대적 뭐가 됩니까?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각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별표 2개. 시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중간생각 등기에서 나오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파서노트 몇 페이지 참조 적어야 돼? 중간생각 등기는 39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자, 39페이지 한 표 보세요. 39페이지. 판서노트 39페이지. 중간생각 등기 나옵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고 을이 다시 병이 등기였다. 근데 을이 등기를 생략했죠. 중간생각 등기예요. 그러면은
자, 중간생애 같은 경우 가면 다섯 번째 나오지,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애 같은 경우 절대적 무효다.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그렇죠? 그거는 중간생애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넘기시면 됩니다. 134페이지.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자, 이행 청구나 이행 청구 못합니다. 계약 해제도 못하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고 했지. 그렇지만 무슨 협력 의무가 있다. 자, 허가 신청에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하는데? 여기 돼 있잖아.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야.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은 불이행에 있다 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입니다. 그러면 협력 안 했다. 그 협력 안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 못 받게 됐단 말이야. 허가 못 받아가. 에? 그럼 내가 손해 생겨 안 생겨? 외우지 마. 손해 생겼으니까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상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소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송상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소송상 이행을 구할 수 있답니다. 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위약금. 자, 만일에 다른 사람이 넘기거나 협력을 안 하면은 손해배상 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손해배상에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핸드폰 가입할 때 뭡니까? 위약금 약정, 2년 약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위약금 발생한다는 얘기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모르게 사인해라가 사인 다 했잖아. 그 위에 위약금 약정이에요. 에?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요. 그래서 중도에 할인하면 할인했던 금액 또 뭡니까? 할인했던 해줬던 거 전부 다 됩니까? 원산복귀가 다 받잖아. 모르겠으면 지금 가서 당장 해지해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에 25% 할인 받았단 말이야. 2년 약정해가지고. 와, 핸드폰도 가입 없어요? 핸드폰. 그 중간에 파기하면 어떻습니까? 계약 파기하고 다른 번호로 넘어갔는데 KT로 넘어갔는데 SK에서 KT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위약금 약정 할인했던 금액 다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된다고. 핸드폰 좀 중간에 해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자, 대답도 안 하고 보면 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봅시다. 134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현관편 별표해놓고 33의 기출입니다. 협력 의무를 소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옆에 33의 기출이 있습니다. 협력할 것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타이틀만 딱 보시면 돼.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배상도 가능해? 손배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손해배상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4번의 별표. 협력하지 않았을 때 협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도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해제 못하고 무슨 구할 수 있어? 협력하기로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해가지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협력 안 했단 말이야. 해제 못하지만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손배 청구하든지. 오케이? 그 이해됐어? 이해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6번입니다. 채권자 대위 행사로 보존할 수 있는 거.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볼게요.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관계가 아니다. 협력 의무는 동시관계가 아니다. 동시관계가 아니다. 알겠죠? 이거 적어놓읍시다. 협력 의무는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다 이 말이에요. 협력 의무가 있는 것이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30일의 기출 지문이에요. 30일에. 자, 그렇게 해서 정리 다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니까 판소도 있는 내용밖에 없네. 맞지? 다시 해주고 갈게. 다시 해줄게. 자, 봅시다. 자, 다시 정리해주고. 눈에 힘 좀 줘. 어제 너무
어저께 공법한다고 너무 힘들었어. 공법수는 과목을 해가 그렇지. 응? 그거 재밌잖아. 공법 재밌던데. 맞죠? 자, 봅시다. 유동적 무효. 갑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받을 때까지 무슨 무효야? 유동적 무효. 어떻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오케이? 이랬지? 자,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는데? 허가받거나 지정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33에. 자,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슨 처분이 있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무효도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배세상 탈취가 있을 때, 불정무.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있을 때 33의 기출.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허가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유동적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의무는 있어? 협력 의무. 불이행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행 구할 수 있다. 33의 기출.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무슨 배상 가할 수 있어? 협력 안 해주면 손배충 갈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만약 협력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넘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예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할 수도 있다고. 네? 그리고 계약금은 자 언제 반환 중합니까?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중할 수는 없다. 30일의 기출.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꽂았을 때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꼽았을 때는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얘는 배액상환하고 얘는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82페이지 참조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과승인할 등에는 절대적 뭐라고요? 무효가 된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 유동적 무효 됩니다. 다 했어? 자, 문제 맞추러 가자. 옆에 문제. 자, 어디 갑니까? 137페이지. 자, 예제 문제 있습니까?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에 되어 있는. 자, 핵심 단어 나왔어. 토지거래 허가구요. 아, 그러면 문제가 뭐야? 유동적 무효단 말이야. 자, 그 소유 X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비록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었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묻는 거야. 틀린 것은 돼 있네. 자, 1번은 아주 부드럽게 맞추시겠지? 맞지? 유동적 무효 상태지? 맞고. 2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상태야? 위에 유동적 무효 적어놨어.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 보세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이거잖아. 유동적 무효일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0회 기출.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는 3번 앞에 빼고 뒤에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잖아. 그럼 협력할 의무가 한글이 안 되잖아, 봐. 맞죠? 그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뭡니까? 연세가 있다 보니 한글이 안 되거든. 맞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뭐예요? 한글도 가르쳐야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보자. 뭐라 되냐면 끝에가 포인트야. 앞에 건 생각하더라도 협력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협력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아, 그 말이구나. 한글이 어렵대. 맞죠?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이 만료. 자, 이 포인트가 뭐야? 기간 만료지. 그럼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재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기간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거네.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30회 기출. 자, 5번 지문. 5번 지문은 뭐야? 그렇지. 5번 지문 딱 봤을 때 이게 중간생략 등기 알아야 돼.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 끝에?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략 등기 끝에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럼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각각 매매계약을 당사자로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을 곧바로 등기를 받았다. 무슨 생략 등기입니까?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끝에 뭐가 나와야 돼? 무효가 나와야 되지. 유효 나오면 X라. 맞죠?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 자, 일부 무효 아까 설명했습니다. 법조문 딱 볼게요.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뭘 한다? 무효를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으라면 법률 할수라고 인정될 때 이게 무슨 의사입니까? 가정적, 가상적 의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줄거놓고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 내용,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줄 것이고. 자, 옆에 기출 문제는 다 봤고요. 넘기시고 요건에서 분할 가능성에 해당해 주시고 동그라미 1번에 분할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있죠? 맞죠?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나머지는 뭐가 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 양가로 3번의 효과에서 첫 번째 줄 나머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137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 자, 우리 판서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28페이지. 28페이지. 무효행위 전환. 이제 내용 또 정리하러 갑시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불공정한 범위에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적어놔야 돼.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이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판서노트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9페이지 참조 이러셔야 돼요. 9페이지 참조. 자, 그래서 여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것만 좀. 오로지 시험에 나오는 게 무효행위 전환. 요거 내용보다는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됐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위에 타이틀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이 판례 안에 된다고. 요거는 판서노트 몇 페이지 있다고? 9페이지 참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갑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 전세권은요. 자,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 승인하려면 전세금 주고 합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해줬단 말이야. 등기 안 했다. 그럼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무효행위지. 맞죠? 우리가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한다. 303조에 보면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서 쓰고 목적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지급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뭐예요? 무효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자, 서울에 가면요.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세금 설정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서울은 안 해줍니다. 지방은 해주는데. 맞죠? 서울은 뭡니까? 매도인이, 집주인이 뭡니까? 슈퍼갑입니다. 알죠?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 한다고요? 얘가 뭐 한다고? 주주한단 말이에요. 주주.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됐습니까? 0시부터 대항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법률의 요건을 뭐 했습니까? 구비를 하면 무효행위가 전환돼서 뭐가 된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는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전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건이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전환하면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그 밑에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다 때려쳐보고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시험도 주택관리사 뭐 감정평가서도 안 냅니다. 알겠죠? 그럼 오로지 요거 낸다고. 쉽게 얘기할게요. 무효 전환이 뭔데? 무효인 법률이 전환해서 뭐로 하는 거? 유효로 하는 거. 알겠어? 타이틀 개념 잡았어? 무효행위를 전환해서 뭐로 하는 거다? 유효로 하는 거다. 불공정한 걸 공정하게 만들어서 유효로 전환하는 거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첫 번째 뭡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다. 됐어? 나머지 다 때리쳐. 버려. 알겠죠? 왜? 20년 동안 안 된다. 오로지 된 건 뭡니까, 저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54페이지 기본서 있죠? 맞아? 5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되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조문 딱 읽어보고 간다. 자, 어디 가느냐? 138페이지, 138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이게 첫 번째 요건이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 2번 내용입니다. 승인 요건 두 번째 요건. 당사자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하는 것을 의혹하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의의가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요건 1번, 2번, 3번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전환의 모습 몰라야 됩니다. 알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형식이 까다로워지면 안 돼요. 완화되면 돼. 분료식에서 요식으로 전환되는 거 안 돼요. 요식에서 요식으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예외로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요식에서 분료식 가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시험이 나와 안 나와? 버려.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지? 오로지 해야 될 건 뭐야 이거? 불공정한 법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시험에 24회 때부터 5번 나왔대. 불공정한 법률 나오면 이건 안 나온 적이 없대. 우리가 토요일날 봤대. 토요일날 오신 분하고 안 오신 분하고 얘기했잖아. 안 오신 분들은 얘기 섞지 말아야 했잖아. 레벨이 다르다고. 아셨죠? 자, 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자료만 사시는데 자료 그때 못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때 못 받으신 분, OS 지문 있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받아가시면 돼요. 알죠? 네. 자, 됐고. 자, 139페이지에 무효행위 추인 갑니다. 이제 무효행위 추인. 자,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어디 나오느냐. 자, 우리 앞에서 좀 했습니다. 자, 어디에? 이거 있었죠. 무효행위 추인. 이거죠.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추인은 어디만 된다? 상대적 무효면 돼요. 절대적 무효 추인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107조가 뭐였습니까? 비진여사. 108조가 통정의 입변인 선의 이사람에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인데 요것만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하면 비속어뼈 추인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지. 자, 그래서 이제 책 내용 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 줄 끊으시고. 왜 그럴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거든. 그래서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당사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이 한 것을 본다. 요거는 밑에다가 107조, 108조만 적어놔요. 107조, 108조만 뭡니까? 된다. 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무효만? 상대적 무효만. 알겠어요? 자, 그럼 밑에 의 보시면 자,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효인 법률을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가 알고 할 때는 새로운 법률이 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양갈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 된다. 그래서 107조, 108조밖에 안 돼. 그러면 파랗게 된 거 줄 거야 돼. 강행법규 위반하거나 반사의 지서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추인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추인이 가능한 법률행위여야 되는데 자, 그 강행법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103조와 104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무효임을 뭐 해야 됩니까?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묵시적 똑바로 하고요.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비소급입니다. 자, 수업표 인진되지 않는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고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의 별표 그게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때부터입니까? 소급했습니까? 그때부터.
맞죠? 그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아, 여기 시험 두 번 나왔어요. 자, 그 밑에 예외 기형번만 주면 돼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 소급은 가능합니다. 됐어요? 니은번, 디귿번, X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무권리자의 처분 나와 있는데 맨 끝에 가서 기억번만 줄 거예요. 나머지 다 버려. 자, 기억번 있는데 옆에 가서 이제 기출지문 31의 기출문제 볼게요.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 자, 추인 행간편. 무권리자가 한 처분 행위를 누가 본인이 추인했어. 그럼 그때부터입니까? 소급했습니까? 협의의 무권대에 대해서는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다 했잖아. 맞아? 자, 안 되겠다. 다시 보자. 24페이지. 판소도 24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을이 있잖아요. 호로새끼야, 호로새끼. 금방 아버지 허락도 팔지겠잖아. 맞지? 본인이 추인하면 무슨 효가 있다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잖아. 소급표 돼 있잖아. 맞지? 맞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은 뭐예요? 소급표다. 구분하란 말이야.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고 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은 뭐야? 소급표. 오케이?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1의 기출지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40페이지에 본인이 현관편, 갑이 무권대리의 처분 행위를 추인했다. 본인이 추인했어. 추인은 맨 끝에 가서 소급표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가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소된다. 됐죠? 그래서 무슨 효가 있다?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자,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가 있어. 무권대리의 추인은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은 그렇고 여기서 추인은 뭐야? 무효행위 추인은 뭐야? 비소급표다.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안 되겠다. 자, 판소 때 적어 놓자.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안 되겠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표지. 자, 무권대리에 요거 그냥 비교 딱 해놓고 CF가 비교야. 알겠지?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고? 소급표가 있다. 무효행위가 아니고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추인은 무슨 효? 소급표.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말이 비슷한데 헷갈리지? 그거 잘 틀어준대. 누가? 너희들이 잘 틀어준대. 맞죠? 왜? 비슷하거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비소급. 비소급표.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 됐어? 됐어. 옆에 별표한 개 놓고. 왜? 잘 틀린다. 에? 왜? 여러분은 습성이 뭡니까? 대강 읽는 게 습성이거든. 이거 이렇게 갖고 넣어. 이거 이렇게 갖고 이란다니까. 알겠어? 자, 무효행위의 추인인지 무권대리 추인인지 반드시 구분할 거. 알겠어? 이거 언제 많이 하냐면은 문제풀이 집 가봐. 이래 냈다가 이렇게 하고 이래 냈다가 이래 한다고. 알겠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신나게 틀어준대, 여러분이. 자, 희한하대. 강조 그렇게 하고 별표까지 해놨는데. 맞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대리 추인인지 반드시 구분할 거. 알겠죠? 알고 있다. 구분 못하는 거 알고 있다. 나중에 많이 틀려보면 돼. 알겠죠? 그때 문제풀이 할 때 뭡니까? 바깥에도 뭡니까? 비가 쭉 오고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시험지도 비가 막 내리거든. 이게 바로 뭐 느낌이가? 동병상련을 느끼지? 지금도 이해 못하잖아요. 구가 안 되니까. 괜찮아. 많이 틀려봐야 많이 맞출 수 있어. 알겠지?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옆에 가서 문제 봅시다. 예제.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무효인 법률의 추인 줄 꺼놓고,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소멸해야 그인지. 맞네. 1번 정답이야. 2번 지문은.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
취소의 취소는 뭡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리는 10년이야. 무효는 없어, 이런 거. 3년, 10년이 없어. 단기 소멸 제도가 없어. 2번 틀렸고, 3번은요. 일부 무효가 포인트지. 가정적 의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해야 되지. 고려한다 해야 되지. 3번 틀렸고, 4번 질문은요. 묵시적 가능해, 안 해? 묵시적 가능하냐 물으면 100% 된다 해야 돼. 시험에 틀린 적이 없어. 묵시적 가능하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지. 자, 그러면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추인할 때, 자,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추인돼 안 돼? 안 돼. 유효가 안 되죠. 유효가 된다. 유효인 법률이 된다. X잖아. 맞죠? 강행법규 위반 103조, 104조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잖아. 추인돼 안 돼? 이게 나오잖아. 추인 X. 또 적어놔야 되겠다. 103조, 104조 밑에 무슨 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103조, 104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추인돼 안 돼? 안 된다.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 세 가지가 나왔어.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103조가 뭔데?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각 한 번씩 다 나왔대. 근데 우리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요 같이 묶어서 요 세 가지, 요거 빼보고라도 요 세 가지 묶어 놓고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가 추인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오케이? 네, 됐어. 답은 몇 번? 1번. 무효인 법률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느끼시면 돼요. 이제 취소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간다? 취소 갑니다. 자, 전화까지 했고 이제 법률의 취소입니다. 취소도 몇 퍼센트 나온다? 무효도 한 문제 고정이고 취소도 한 문제 고정이다. 알죠? 취소 무조건 한 문제 고정. 100% 나옵니다. 100%. 취소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러면 이제 취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첫 번째 줄. 법률행위 취소란 더 있습니까? 자, 142페이지 폈어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유로, 자, 줄이면 무슨 강착? 저기 나오네요. 제사, 강착. 사유로 인해서. 자, 일단 이유로 세 번째 줄. 일단 유약의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행위 시의 현관펜 취소급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게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는 뭐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취소급표 하는 이유가 소급표입니다. 취소급표.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그 내용 정리했고요. 밑에 취소권자 봅니다. 취소권자. 자, 봅시다 이게. 네. 자, 취소권자가 누구 있다고? 제, 사, 강, 착 이렇게 됩니다. 제사, 강, 착. 자, 그래서 제사, 강, 착. 제한능력자 취소는 무슨 효력이 있다?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선의 제3자는 뭐가 됩니까? 보호가 됩니다.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갑이지. 자, 보세요. 을이 갑을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다. 이게 140조에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구? 제사, 강착,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취소권자야. 대리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 있지. 부모님도 취소권자야. 근데 임의 대리는 원래 취소권자야 아니야? 아닌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 수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둘 다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입니다. 오케이? 자, 취소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했다.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을인한테 합니까? 병인한테 합니까? 전득자에 하면 안 돼. 직접 누구한테 한다고?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취소 의사 표시 누구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 은인한테 해야 돼. 됐어요? 왜? 병인한테 못하는 이유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했잖아 금방. 이거 제3자에게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맞지? 그럼 취소 의사 표시 누구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취소권의 상대방 142조. 142조. 자,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141조에 보면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제한능력자는 뭡니까? 자, 현존이익이죠. 현존이익 발생합니다. 현존이익 반환하고, 선의도 현존이익. 그 다음에 악의는 손해의 전부. 이 전부. 이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인데, 146조,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4번. 5번 나왔는데, 5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5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한 날부터 몇 년? 10년. 이건 옆에다 적어놔야 돼. 무슨 기간이다? 제책기간. 제책기간이다.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기간박 당해서 매매계약했습니다. 뭐 해야 돼? 형법상 고소 고발을 하지만 민법상 뭐야?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야 돼.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뭐야? 사기간박 안 당해봤어 그래. 사기간박 매매계약 뭐 한다고? 취소하겠다. 의사표시 취소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취소 누구한테 해야 돼? 은인한테 해야 돼? 병인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 은인한테 해라고. 쉬운 문제야 지금. 병인한테만 안 된다고 전도장에. 됐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자 누군데?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누굽니까?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다고.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되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마음이가 반환하지. 맞죠? 근데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반환하고? 현존이익. 자, 그리고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송.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가 된다고? 제한능력자인 나도 뭡니까? 취소권자 되고 부모님도 취소권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알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 맞죠? 악의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의 전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오로지 제한능력자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제한능력자 무슨 이?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애가 상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맞지? 그 걔를 보호 많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현존이익이야.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미성년자일 때 있잖아요. 내가 저 공부를 배웠으면은 마트에 가서 이제 뭡니까? 마트에 가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하드 이게 사가지고 비닐 있잖아. 째가지고 여기에 하드 있고 대가 있잖아. 그럼 다 먹고 남은 게 현존이익이 뭐야? 요 대만 남았지? 뭐만 남아있다고? 요 대만 남아있지? 맞지? 그래서 마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죄송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돼. 그럼 무슨 이만 주면 돼? 현존이익. 자, 대기 여기 있습니다.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됩니다. 법에서 이제 개정해가지고 사소하거나 이게 경미할 때는 청구를 못한다 돼 있어요. 개정 민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개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그만큼 제한능력자를 보호 많이 한다 안 한다? 하고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제한능력자는 절대적이야. 돌려받을 수 있어. 왜? 미성년자 상태가 안 좋잖아. 이런 애들 이용해가 매매를 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넘어갔다 하더라도 돌려주놔야 된단 말이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내가 사기를 했다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시다. 142페이지에 140조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제자 현관펜, 착오할 때 차자 현관펜, 착오를 한 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 사자, 강자의 행간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과 승계인에게 승계인만이 말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40조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취소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첫 번째 줄 것이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입니다.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법정대리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줄 것이고 양갈로 2번입니다. 차고사의 강박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줄 있다. 자, 대리인 또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법정대리인이죠. 두 번째 줄에 다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특별수권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 다 된다 그랬죠? 됐고요. 취소권의 행사 방법입니다.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이게 32의 기출입니다. 취소권은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자, 우리가 판소도 1페이지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배웠죠? 취소. 형성권이죠? 맞죠? 상대방 있는 단독이고 형성권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8위는 보시고 양갈로 2번.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첫 번째죠. 상대방이 확정되는 그 상대방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다. 돼 있습니까? 되고 전득자에게 하면 돼? 안 돼? 행간펜. 안 된다 했잖아. 자,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가분적이거나 가상적인 사람은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 자, 넘어가고 일부 취소 가능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1번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분할 가능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야. 그럼 시험 문제 일부 취소도 가능하냐 물어보면 가능하다. 일부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됐어. 한번 요게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습니다. 옛날에 잘 나왔고 최근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자, 취소 효과입니다. 취소하면 뭡니까? 소급표죠. 소급.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처음부터 무언 것을 본다? 무인 것을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근데 외우지 말고 봐봐. 제한능력자는 지읒이잖아. 지읒이지? 절대적도 뭐야? 지읒이네. 희한하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뭐라고? 절대 지읒. 맞죠? 자꾸 연결시킵니다. 지읒, 시옷 하고 막. 맞죠? 아주 생각이 날 거야. 절대적이다. 자, 그 다음에 차고사의 건박은 뭐라고? 상대적. 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걸 2번.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죠. 자, 중요한 게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야. 옆에 페이지에. 14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자는 뭘 부문하고 행간펜? 선악불문. 제한능력자 행간펜,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존이익이라는 건 생활비로 썼을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유흥비로 쓰면 어떻습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알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부당이득으로 돈을 편취하면 제일 먼저 어디 해야 됩니까? 노래방 가야 됩니다. 돈 뿌리고. 알죠? 유흥비로 탕진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5분도 내려버리죠. 근데 밭에 다 심어놨어. 비닐 사가지고 돈을. 알겠죠? 봐라, 여러분이 너무 차가게 살아서 그래. 맞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수익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어놔야 돼. 땅에 묻어서 어디 수가놔야 돼. 그리고 어디 갔다 와야 됩니까? 노래방에 가서 돈 좀 뿌려야 된다니까. 뿌릴 때 저를 불러주세요. 알겠죠? 돈을 회수를 좀 할 테니까.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다 썼다 그러면 끝이야. 알겠어요? 그걸 또 어디 갑니까? 강원랜드 갔다 와야죠. 카메라 앞에 V자 딱 그리고. 알겠죠? 땡기는 모습 해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박 대가 쓰고 요거 쓰고 다 날렸다. 끝. 알겠죠? 그래서 5년 지나고 와서 뭡니까? 땅 파야죠. 수간에 금고 딱 꺼내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 땅도 이제 뭡니까? 카메라가 있는 땅은 거기 심으면 안 돼. 알겠죠? 카메라가 없는 저 삼속해 해야 돼. 네? 자, 봅시다.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갈 건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추인은 좀 쉬었다 합시다. 10분 쉽니다.